충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탈하십니까? 충성을 제가 거수경례를 한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이 국방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적의 침을 막기 위한 경계병을 불러다 농사병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오늘 저희 도지구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신문, 사건 라인업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라인업, 과연 어떤 사건인지. 첫 번째 소식은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활용한 사건, 함께 보시죠. 오늘은 사건 라인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침 박찬주 대장 부부가 오늘 내일 군 검찰에 모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은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도대체 경계병에게 어떤 농사를 시킨 건지, 그 밭은 면적이 얼마나 됐던 건지, 어떤 작물을 심고 있었던 것인지, 이 경계병은 어떤 심정이었던 것인지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날이 바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까도 계속 나온다. 함께 보시죠.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 소환, 끝없는 추가 폭로, 대장 부부 갑질 피해 사병이 현재까지 총 33명에 달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의혹은 경계병이 농사병으로 둔갑하세요. 텃밭에 쌈채소를 수확시켰다는 겁니다. 아, 텃밭에서 무엇을 심고 있었나 했는데 쌈채소를 심고 있었군요. 당시 공관 경계병, 그러니까 공관병과는 또 다릅니다. 공관 경계병이 70여 평 규모의 텃밭을 관리했다. 사실상 농사병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70여 평. 넓습니다. 제곱미터로 바꾸면 3.3 곱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21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경계병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텃밭에 나가서 그날 군단장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해서 전달한다. 아, 오늘 고기 좀 구워 먹게, 김상병 가서 쌈채소 좀 수확해 오게,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경계병을 농사일에 동원한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낸 것과 다름없다. 군인권센터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가 했다는 갑질 의혹, 이거 다음 판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농사병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정성희 의원님, 오늘 마침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불러서 조사하죠? 예, 오늘 참고인 조사를 하고요. 내일은 박찬주 대장을 이제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박찬주 대장의 전역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 사건이 민간 검찰로 이관이 됩니다. 전역하면 민간이? 예, 민간이 되면 민간 검찰을 가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피의자로 직접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오히려 박찬주 대장이 정범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그 박찬주 대장 부부의 오늘 새로 드러난 의혹, 지금까지 까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피해자가 33명이나 되는데 오늘은 7군단장 시절 얘기입니다. 예. 7군단장 시절에 공관 경계병을 아까 얘기한 대로 농사병으로 활용해서 아침에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을 한 다음에 아침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고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갑질이 그냥 몸에 체질화된 것 같아요. 체질화가 됐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모두 예. 공관병, 운전병, 뭐 경계병 할 거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 피해를 입혔고요. 또 하나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을 돈독히 한 사람인데 신앙과 생활의 분리.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군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거리인데 아마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걸 계기로 해서 군 개혁의 빌미를 삼을 것 같은데 울고 싶은데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뺨 때려주는 격으로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민 박사님. 네. 저와 같은 육군 병장, 현역 만기 네. 제대 출신 김 병장님. 네. 이 경계병이 맡고 있는 업무, 어떤 업무입니까? 잘하시죠? 경계병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지금 별이 3개 아닙니까? 군단장이 있는 공관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든지 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비밀 작전들이 수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군에 있는 장군이 사실상 적에 포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군사 기밀들은 이 장군의 머릿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경계병을 가지고 농사일을 시켰다?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만약에 경계를 안 쓰고 농사일을 시켰으면 그것도 진짜 문제지만 예. 하루 24시간 동안 경계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교대 근무를 쓸 건데 교대 근무를 쓰면서 휴식을 하고 있는 경계병에게 나가서 농사지라고 시켰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건 더 큰 병사의 문제다. 사병의 휴식권을 빼앗아간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에서 일했던 많은 장병들이 이거는 뭐 거의 산업이야 다름없었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이 4개를 달고 있던 사령관 시절에서의 갑질, 그리고 별이 3개이던 군단장 시절에서의 갑질, 더 나아가면 별이 2개 있을 때의 사단장 시절의 갑질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갑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종단보다는 예. 조금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70평 밭이면 우리가 주말 농장을 지어봤지만 엄청난 규모거든요. 만약에 이 쌈채소, 뭐 상추, 치커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깻잎. 오늘 경계병도 고생하니까 우리 다 같이 군인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 하자. 고기 내가 쏠게. 같이 수확했다면 이게 미담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단장이 먹을 정도만 수확을 시켰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텃밭을 운영하고 이걸 병사에게 맡기는 것은 육군 규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경계병 같은 경우는 장군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중요성을 지휘관이 스스로 좀 망각을 하고 지금 농사나 이런 사적인 업무에 동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휘관으로서의 자신의 중요성을 망각한 좀 그런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박찬주 대장이 말하자면 독사파예요. 독사파다. 독일 사관학교 출신인데 예. 독일 사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병을 시민으로 대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예. 군 리더십에 보면. 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군인들을 그런데 유학 보내는 이유는 그런 걸 좀 선진의 군 문화를 배우라는데 기강이 헤어져 있어서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1년 전에 한민구 장관이 경고를 했어요. 부인은 부분제.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 이게 군의 인맥이라든지 라인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너무 쉽게 그냥 좀 조심조심 하라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사진에 예방되고 또 매뉴얼로 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보물 터지듯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호출을 차는 것도 본인이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넘어서 그 앞에 있던 선임 대장도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 전체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군 내에서의 사실 개인의 사생활, 지휘관으로의 사생활과 또 군인이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사파 정신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독일 사관학교 출신을 독사파라고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국내 육군 사관학교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 7군단 군단장으로 있을 때 이런 갑질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출력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박찬주 대장의 아들이 귀국할 때는 공관병을 동원해서 뭐 종일 파티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인이 우리 장병에게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 폭언을 했다는 거야. 야, 아니 이런 단어는 일상생활에 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 토마토가 물러 터졌다며 던지거나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리기도. 부침개를 얼굴에 던졌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엔 마시던 물을 던졌다. 토마토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새롭게 나온 의혹인데요. 7군단 내에는 군 복지시설 차원의 고깃집 식당인 상승 레스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깃집. 군 고깃집이에요. 그런데 고깃집에서는 뭐 팔겠습니까? 고기를 팔죠. 메뉴에 없는 돌솥밥 한정식을 요구해서 일회성으로 돌솥을 구매하든가 하면 고깃집에 없는 회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사병이 노량진까지 가서 회를 사왔는데 뒤늦게 회 취소를 늦게 해서 결국 회 비용도 장병이 사비로 쳐줬다. 부인이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전복이나 인삼 등 주기를 대령해야 된다. 만약에 주기에 전복이나 인삼이 안 들었을 때는 공포죠. 식당 그릇을 모두 사기, 고급 도자기 있죠. 사기로 세팅을 했다. 그리고 독일식 테이블보를 역시 독사파군요. 독일 사관학교라. 독일식 테이블을 요구했다.